자, 여기 유형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 부분은 제가 밝기를 좀만 키워 볼게요. 예. 요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원이랑 직선은 결과적으로, 자, 제가 그림을 이렇게 원을 그려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직선이 있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둘의 관계는 생각해 봐요. 얘네둘은 만나지 않는 거죠. 그지? 만나지 않거나 아니면 이렇게 접하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딱 세 가지 케이스거든요. 자, 근데 결과적으로 이 둘을 구분해내는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원의 중심 있죠. 원의 중심이랑 요 직선 있죠. 결국 점과 직선 사이의 이 거리가 반지름이랑 비교했을 때, 그죠? 거리가 반지름이랑 비교했을 때 더 크냐, 작냐, 같냐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잖아요. 그럼 뭐죠? 안 만나는 거지. 얘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반지름이랑 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에 얘는 이렇게 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런 상황이 되면서 결국에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얘는 만나긴 만나는데, 자, 한 점에서 만난다. 결국에 얘는 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그리고 만약에 요 거리가 반지름보다 커요. 아니, 반대죠.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아요. 자, 그 얘기는 이 직선이, 자, 요 직선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자, 거리는 요만큼인데 요 초록색인데 반지름의 길이는 이제 빨간색이니까요.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다. 그러면 만나는 점은 자, 요 점 그리고 요 점. 결국 몇 점에서 만납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결국 요 원의 중심,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관계를 봤을 때 얘가 이 반지름이랑 비교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크냐, 작냐, 같냐? 요거를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754번에 요 빈출 문제를 보시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제 3이라는 놈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이라는 놈. 자, 그럼 얘는 결국 중심이 0,0일 거고요. 요 y는 x 플러스 k니까 자, 직선은 뭐 이렇게 되겠죠. y는 이제 x 플러스 k. 자, 근데 얘가 뭐 만날 수도 있고요.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찌됐든 이게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의 이제 경계가 되는 점은 이렇게 딱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딱 이제 속 편하게 둘이 딱 접하는 상황만 한번 구해 봅시다. 접하는 상황이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요 반지름이랑 이제 같아지는 상황이겠죠. 일단 이거를 먼저 구해보자라는 얘기야. 자,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점은 0,0이고 직선은 뭐야? 이항시켜 주시면 x 빼기 y 플러스 k는 0이잖아요. 그지? 얘랑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쓸 건데, 자, 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루트 요 개수 제곱의 합. 그럼 루트 2분의 절대값 요거 대입한 놈이죠. 요거 대입한 놈을 써주시면 결국에 얘는 루트 2분의 절대값 k다. 이렇게 되시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얘가 결국 반지름 누구랑 같아져야 돼? 자, 요게 이제 거리인데요. 반지름은 몇이야? 반지름은 루트 3이죠. 그치? 요게 루트 3이랑 같아지는 상황. 즉 절대값 k가 루트 6이 되는 상황이 딱 요 경계가 되는 지점이거든요. 자, 그러면 절대값 k가 루트 6이라는 얘기는 자, k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k 값은 이제 플러스 루트 6. 자, 여기에서의 k 값은 이제 마이너스 루트 6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플러스 k랑 마이너스 루트 6이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다. 2번을 먼저 풀어주실 수 있겠네요. 그치? 그럼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한다면 플러스 루트 6이랑 마이너스 루트 6 사이가 되겠죠. 자, 1번의 답은 제 k 값이 플러스 루트 6이랑 이제 마이너스 루트 6 사이가 되겠다. 자, 만약에 만나지 않으려면 루트 6보다 크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6보다 작아야겠지. 그래서 여기서 k 값은 루트 6보다 크거나 또는 k 값이 마이너스 루트 6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이게 754번 빈출 문제의 문제였었고요. 자,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755번도 보시면요. 자, 원이 뭐 이렇게 있어요. 그지? 여기에 이제 중심점이 자, 2,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얘가 요렇게 이게 직선이 있대요. 그지? 직선이 y는 3x 플러스 k인데, 자,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지. 얘가 이제 한 점에서 만나라 그랬거든. 한 점에서 만나라는 얘기는 뻔하죠. 자, 요 직선이랑 요 점 사이에 요 거리가 반지름 r이랑 똑같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반지름 r이 몇이야? 루트 10이죠. 루트 10을 이렇게 넣어주자고.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d 값은 자, 몇입니까? 루트. 그죠? 요 개수 제곱의 합. 루트 10분의 요 절대값 써주시고 여기다가 2 넣고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되니까 3이 6 플러스 1 더하기 k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10이고 자, 요 안쪽은 절대값 7 플러스 k니까요. 요 계산해 주시면 요 k 플러스 7이라는 놈은 플러스 10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이게 마이너스 10이 될 수도 있죠. 네. 자, 그러면 k 값은 네 3이 되거나 아니면 요거 넘어가면 이제 마이너스 17이 되시겠죠. 합쳐주시면 마이너스 14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시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자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유형 4번을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원이 이렇게 758번 보면 이렇게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이제 루트 10인 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어딘가에 3,1이라는 점이 있었대요.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봐봐요. 이 빨간 선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해줄 수가 있냐면요. 잘 봐봐. 이 원의 중심이랑 싹 이어버리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날 수밖에 없겠지. 우린 항상 이런 그림을 생각해 줘야 돼요. 원이랑 직선이 이렇게 접하잖아. 접했을 때 원의 중심이랑 싹 이어버리죠. 그럼 결론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거야.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생각해 봐봐요. 얘는 이놈의 일단 기울기를 알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지?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건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나는 한 점은 알아. 왜요? 이게 3,1이잖아. 그지? 근데 기울기는 어떻게 알아? 기울기는 생각해 보세요. 이 초록색 선 있지. 그지? 이 초록색 선의 기울기는 알 수 있지. 몇이에요? x 증가량 3분의 y 증가량 1이니까 얘가 3분의 1이야. 근데 이건 초록색 선의 기울기고 이 빨간색 선의 기울기는 자, 둘이 곱해갖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맞죠?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m 값은 여기서의 m 값은 몇입니까? 양변에 3을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맞죠? 그지? 그러니까 이 빨간색 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야.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해줄 거냐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죠. 자, 마이너스 3 써주시고 지나는 한 점이 3,1이니까 이거 직선의 방정식 세워주시면 이렇게 될 거고 자, 이거 전개해 볼까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y 값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이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근데요, 제가 조금 여기서는 이제 외워야 될 만한 그 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자고. 지금 이렇게 원의 중심이 x제곱 더하기 자, 원의 중심이 0,0인 놈 위의 점 3,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잖아. 일반화를 좀 해볼게요. 요 놈의 중심이 0,0이야. 자, 그리고 요 위의 점이 x1, y1입니다.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자, 기억을 하세요. 얘는 이렇게 할게. 자, 요 식 자체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의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자 얘를 여기에다가 봐봐 이거 x 곱하기 x라고 생각해봐. 이 중에 한 자리에만 x1을 대입한다 라고 생각하세요. 증명 과정을 좀 생각할게요. 자 여기에서 한 자리에만 x를 대입한다. x1을 대입한다. 그럼 봐봐 얘는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이다 라는 식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거야. 쌤 그러면 만약에 원의 중심이 0,0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a, b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럼 얘는 식이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이 r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겠지. 그럼 여기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x 빼기 a가 두 개 곱해져 있지. 그 중에 한 자리의 x 자리에만 x1을 넣겠다. 이렇게 가자는 거야. 자 그럼 얘는 보세요. 얘는 자 봐봐 x 빼기 a가 두 개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x1을 한 놈의 x 값에만 넣어. 그럼 이렇게 되겠지. x 빼기 a가 두 개 있었는데 한 자리에만 x1을 넣겠다. 자 더하기 y 빼기 b도 두 개가 있었는데 한 자리에만 y1을 넣겠다. 이렇게 되겠지. 자 오른쪽은 r제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쓰면 바로 요 빨간색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럼 선생님 여기서도 바로 구할 수 있나요?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거 x 곱하기 x고 y 곱하기 y죠. 한 놈의 x 값에다만 3, 한 놈의 y 값에다만 1을 넣는 거야. 자 그럼 바로 구해볼까요? 자 시작. 3x 플러스 1y는 10이지. 자 요거 식이랑 똑같나요? 오케이. y만 남겨놓고 나머지 넘겨주시면 자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이니까 우리가 아까 구했었던 그 식이랑 완벽하게 똑같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자라는 거죠. 자 요거 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760번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봐봐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얘는 3,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아까 위에 그 공식은 위에 점 x1, y1일 때는 그냥 무작정 대입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봐봐 3, 마이너스 1은 바깥의 점이야.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얘는 여기가 0,0이고 지금 3, 마이너스 1이면 뭐 한 이쯤 될까요? 3, 마이너스 1 여기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 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그은 거거든. 그지? 뭔 느낌인지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여기가 이제 3, 마이너스 1이라 칩시다. 그지?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잘 보세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다 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얘기를 좀 해보실래요? 자,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려면 얘는 요 3,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한번 세워볼까? 자, 얘는 잘 보세요. 우리가 기울기가 뭔지는 몰라요. 기울기를 m이라고 두시면 얘는 이제 3, 마이너스 1을 지납니다. 자, 그럼 얘를 mx 빼기 3m 자, 이렇게 할까요? mx 빼기 y 빼기 3m 빼기 1은 0이다. 자, 이렇게 두시고 자, 이놈을 가지고 자, 0,0이랑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쟀을 때 반지름인 루트 5만큼 나오면 되겠다. 이걸로 풀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0,0이랑 거리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를 재보면 루트 5가 튀어나와야 돼요. 루트 5인데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재주시면 자,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자, 절대값 해놓고 0,0이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3m 빼기 1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해버리면 루트 5m 제곱 플러스 5가 여기 오른쪽에서 절대값 안쪽에다가 그냥 이거 마이너스 곱해도 상관없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양변 제곱해 주시면 자, 여기다 쓸게요. 자, 5m 제곱 플러스 5가 9m 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1이니까 자, 이거 우변으로 다 넘겨주시면 4m 제곱 플러스 6m 빼기 4가 0이다.
이거 2로 나눠줄까? 그럼 2m제곱 플러스 3m 빼기 2는 0입니다. m 값을 구해야 됩니다. 2m, m. 자, 2, 1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러면 여기에서 m 값은 2분의 1 또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오케이. 자, 왜 m 값이 두 개가 나왔죠? 자, 그림상으로 보더라도 알겠지. 이 바깥의 점에서 접선을 그어버리면 이렇게도 접할 거고 이렇게도 접할 거니까 m 값이 뭐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m 값을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m 값에다 2분의 1 넣으면 자, 2분의 1 x 빼기 y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3 빼기 1이니까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올 거고 m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2m 빼기 y 뭐래? m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라는 얘기죠. m 값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자 마이너스 2x 빼기 y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그죠? 플러스 6 빼기 1이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죠. 요거 이제 뭐 식을 뭐 적절하게 이제 정리해서 답을 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도 이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요게 이제 정석대로 푼 거고요. 사실 좀 이렇게도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요건 제가 좀 필칠판 내용을 좀 지워 볼게요. 자, 지우고 사실 아까 위에서의 좀 방법대로 풀어 보자면 이렇게도 가능해요. 봐봐. 얘가 중심은 0,0인데 이게 3,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을 그었죠. 맞지? 근데 접선을 그었는데 이게 그 위의 점이 x1, y1이라고 치자고.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거 갖고 무슨 식을 쓸 수 있는 거냐면 봐봐요. 이 접선의 방정식은 x1x 더하기 y1y는 5다라고 쓸 수 있겠지. 자, 게다가 거기에다가 이 x1, y1은 요 원의 방정식 위의 점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하더라도 식 성립하는 거 맞지? 맞죠? 여기다 대입하더라도 식이 성립한다. 자, 그러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뭐다? 이게 5가 될 거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나는 이제 x1이랑 이제 y1이 뭔지만 알아내면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봐봐. 이거는 직선이고, 그죠? 이거 자체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어. 맞잖아. 이거 자체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 요식 또는 요식인데, 어찌됐든 이 직선은 몇 콤마 몇을 지납니까? 3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지. 그러니까 x 자리에 3을 넣고 y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야.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 직선의 방정식 자체가 x 자리에다가 3 넣고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식이 성립할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걸 갖고 이제 정리해 주시면 자, 3x1 빼기 y1은 이제 5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이걸 갖고 요 2차식에다가 연립을 해주는 거지. 됐어? 자, 그럼 봐봐. 여기서의 y1은 3x1 빼기 5죠. 이제 여기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봐봐. x1 제곱 더하기 3x1 빼기 5의 제곱. 이게 5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x1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x1의 값이 두 개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지. 이거를 이제 풀어주면 이제 이 식이 끝나는 거야. 그럼 요거 이제 정리해 볼게. 자, x1 제곱, 이거 3x1 전체 제곱이니까 10x1 제곱이죠. 10x1 제곱. 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5x1인데 여기다 2배 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30x1이죠. 자, 이거 플러스 25인데 넘어가면 플러스 20 이렇게 되겠죠. 양변 10으로 나누면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이거 x1의 값을 구해 주시면 자, 결국 x1의 값은 그러니까 1 또는 2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x 값이 1이란 얘기는 이 값이 1, 자, 1 여기다 넣으면 몇입니까? 그지? y 값은 몇이야? 300이 오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를 넣어버리면 y 값은 몇입니까? 600이 오니까 1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마무리할 수 있겠죠. 어떻게 됩니까? 자, 시작. 자, 요 위의 점을 알아낸 거야. 위의 점을 자, 1, 마이너스 2라고 알아냈으니까 자, 얘를 우리가 위의 점이 1, 마이너스 2일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지.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x 하나에다가 1 넣고 나머지 x. y 자리 하나에다가 마이너스 2 넣고 나머지는 y. 이게 5이거나 아니면 자, 2,1. 자, 2x 플러스 1y는 5다 라고 쓰든가. 아까 식이랑 이제 정리하면은 이제 똑같은 형태가 될 건데 저는 이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더 쉬운 것 같네요. 그죠? 이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두 원의 위치 관계인데요. 두 원의 위치 관계는 사실 뭐 교육과정 외이긴 합니다. 그래도 요 기본적인 내용은 좀 알고 갑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뭐 이렇게 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요 놈은 요 반지름이 R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반지름이 R2라고 하겠습니다. 자, 둘이 이렇게 만나지 않아요. 자, 만나지 않는 경우, 그러면 두 점 사이에 이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딱 쟀을 때, 이게 d가 될 건데, 자, 만나지 않는 경우면, 자, 거리를 재봤더니 어때요? R1 그리고 더하기 R2보다 자, 요 d가 더 큰 경우, 맞죠? 자, 근데 얘만 만나지 않는 경우가 될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봐봐. 이게 바깥에서 안 만나는 경우도 있을 거지만, 이렇게 안쪽에서 안 만나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얘가 봐봐. 얘 안쪽으로 갖고 와볼게요. 얘를 이렇게 하면 만나죠. 그지? 근데 어때요? 얘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만나. 자, 무슨 얘기냐면 두 점 사이, 그지? 요 중심 사이에 거리를 딱 쟀더니 이 초록색이 됐어요. 근데 자, 요 길이가 R2잖아. 그지? 제가 색깔로 표시해 볼게요. 요렇게 파란색이, 자, 이렇게 할까? 파란색이 R2야. 그지? 이게 R2인데 봐봐요. 요 보라색이 R1이라고 합시다. 근데 봐봐. 지금 거리를 쟀는데 이렇게 된 거죠. R2에서 R1을 빼더라도 이거 파란색, 그지? 파란색은 자, 요렇게 초록색이랑 똑같죠? 그죠? 초록색. 자, R2에서 R1을 빼잖아? 그러면 요만큼이랑 요만큼이 남아버려요. 그지? 그러니까 즉, R2에서 R1을 뺐을 때, D보다도 더 큰 거야. 됐어? 그러니까, 봐봐. R2에서 R1을 뺐는데, 자, D보다 더 크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도 만나지 않겠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 둘이 합쳤는데 거리보다 작아? 오케이. 그러면 이 바깥에서 안 만나는 거죠. 근데 안쪽에서 안 만나는 경우 뭐라고요? 둘이 뺐을 때 요 거리보다 큰 경우. 자, 이게 조금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 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뭐 만나는 경우, 자,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랑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잘 봐봐요. 만약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뭐야? 이거지, 그냥, 이렇게. 자, 두 놈의 거리를 딱 쟀어. 거리를 딱 쟀더니, 그 놈이, 자, 요 R1 있지. 그리고 요 R2. R1하고 R2의 합이 이제 D랑 같아요. 그지? 자, 그러면 얘는 뭐야?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나게 하려면 얘를 좀 더 붙여버려. 그지? 좀 더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붙여버리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촥. 얘도 이렇게 촥. 그지?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두 점 사이에, 중심 사이에 거리는 요만큼이 될 건데, 자, 이 파란색 놈이 R1이고, 그죠? 이 빨간색 놈이 R2입니다. 자, 그럼 인간적으로 R1하고 R2를 합치면, 그죠? 요만큼이 더 더해진 거잖아. 그죠? 그래서 D보다 더 크겠죠. 그지? 요렇게 되는 상황은 뭐다?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다. 요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이렇게 외운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걸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제 그리실 수 있으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